박 매니저님한테 듣고 또 여기 제품의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우, 이 내용 때문에 저를 엄청 공격을 하시는데 왜 물스프레이 그거 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뿌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쏘시면 밥반 싸도 쫙 부풀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거든. 물을 안 뿌린 데는 지금 여기가 벌집처럼 그냥 구멍이 숭숭숭 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미세 발포가 일어나면서 촘촘하게 채워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반갑습니다. PNS 창호 남인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창호 시공할 때 항상 우레탄 폼이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레탄 폼을 제가 공급받고 있는 그 회사의 박종천 매니저님을 모시고 오늘 우레탄 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하밀셀레나 영업팀 매니저 박종천입니다.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보니까 하밀셀레나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네. 35년 됐고 1억 캔을 판매를 돌파를 하셨고, 최다 라인업이고 국내 생산 100%로 하시고, 자, 제품으로 넘어가면 우레탄 폼이 이게 또 난연이 있어요. B1이 있고 B2가 있는데 어떤 건가요? 저희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B1, B2, B3로 나눌 수가 있는데, B3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있으면 발화점을 끄더라도 계속 타고 나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타고, B2 같은 경우는 난연 성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발화점이 없으면 일부 타다가 또 꺼지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고, 난연이 있고, 이제 B1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꺼지는 동시에 불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기 합선이 됐다, 이런 정도의 B1의 발화점이 있더라도 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연성 제품은 스파크가 한번 일어나더라도 그 불이 심지처럼 계속 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나 B1을 선호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둘 중에 그러면 어떤 게 더 난연 성분이 강하다? B1이 제일 최고로 좀 높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제품이 보니까 티탄 65 저희가 쓰는 것도 B2에 해당이 되는데, B2가 난연에 좀 약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B2 정도 쓰시더라도 옆에 불이 나더라도 우레탄에 붙더라도 그쪽에서 이제 더 이상 한 2cm, 3cm 정도만 타고 들어가다가 꺼지는 역할이니까 B2만 쓰시더라도 충분합니다. B1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쓰는 이유는 이제 방화구역이나 이런 쪽에 선호를 많이 하시고, 예. 강화의 목적으로. 네네. 그 다음은 제가 이 참 우레탄 폼 컨텐츠에서 이거 다루다 욕 많이 먹었는데요. 우레탄 폼 쏘기 전에 물 스프레이 뿌리고, 폼 쏘시고 또 물 스프레이 뿌리고, 넓은 공간일수록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렇게 우레탄 폼을 쏘고 물 스프레이 쏴야 된다. 저는 박 매니저님한테 듣고 또 여기 제품의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비자분 포함해서 이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 내용 때문에 저를 엄청 공격을 하시는데 왜 물 스프레이 그거 뿌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뿌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수분에 의해서 경화가 되고 발포가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수분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나 창호 쪽에 저희가 제일 물을 많이 뿌리라는 이유는 창호의 깊이도 있고, 만약에 양쪽으로 싸다 보면 그 양쪽에 쌌을 때 2, 3cm 정도는 발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통 베란다 창호나 이런 쪽을 보면 200 이상 되는데, 그 안쪽에는 양쪽으로 싸서 지금 안에 밀폐가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분을 공급을 안쪽에 인위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수분을 이제 폼이 빨을 당겨서 발포되고 경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여기 보내주신 요 자료에 보면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네. 표가 쉽게 납니다. 여기 보시면 수분 공급을 했을 때는 똑같은 양의 우레탄 폼을 쌌을 때 유리통을 가득 채웠고, 수분 공급을 안 했을 때는 이게 발포가 안 돼가지고 누런 형태로 그냥 요 반 정도밖에 못 채웠네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분을 공급했을 적에는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작은 물방울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분을 당겨서 자기 몸을 경화시켜서 지탱이 되는 건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겠지만 작은 물방울들이 막이 다 터져버리면 깔아앉겠죠. 그러면 저희 물 뿌리고 안 뿌린 거 나뉘어 보면, 물을 뿌린 거는 지탱이 되니까 원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물방울이 터진 것들은 이제 그
안쪽으로 수축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또 멀리서 보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네네. 실제로 뭐 좀 발포가 잘 안 되는 환경에 이런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 우레탄 폼을 쏴보면 특히 물 스프레이 없이 그냥 쏴버리면 쏘는데 그냥 그 자리를 유지도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게 흘러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요 부분에서 그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거는 이제 수분도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예. 겨울에는 이게 아무래도 가스 제품이다 보니까 예. 압력이 떨어지면 가스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밀어주는 바람인데 압력이 떨어지면 가스도 옵니다. 영하 0.5도 내려가면 가스도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기 때문에 기체가 없으면 바람을 못 밀어주잖아요. 그게 못 미니까 힘이 없어요. 예. 그냥 그 가스만 조금 나오고 애고 못 밀어주니까 찔찔찔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게 발포가 되지가 않고 그 상태로 경화도 안 되니까 액 상태로 갈색처럼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업저버드 보니까. 그러면 흘러내리처럼 보이시는 거고. 오늘 그래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그 제품이 사실 겨울용 우레탄 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을이고 곧 있으면 겨울이에요. 바로 영하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티탄 65가 보니까 5도씨까지 온도에서 사용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 이하가 될 경우에 사실 5도씨까지도 안 가도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히팅백을 사용을 안 하면 폼 그 토출되는 양도 그렇고 품질에 당장 좀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겨울용을 주문을 넣어놨습니다. 그죠? 히팅백을 샘플로 가져오셨는데 네네. 저희 쓰는 것도 뭐 동일한 건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도 사실 현장 가서 쓰고 있는데 겨울용 히팅백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전기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 도착하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가 이 히팅백 안에 이런 식으로 우레탄 폼을 넣어둡니다. 넣어두고 이제 철거 작업 들어가고 뭐 이러는 사이에 이 우레탄 폼이 따뜻해지고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서 한 11시 정도 10시 11시부터 틀 세우고 하면서 저희가 폼을 사용하거든요. 네. 가져오신 이 제품이 월드 플러스 65 B2인데 여기 보면 겨울용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겨울용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여름용 사계절 제품이 있고 저희가 겨울 전용이라는 제품은 저희 당사에서 한 제품,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사계절용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뭐냐? 영상 뭐 한 5도에 같은 온도로 했을 적에 겨울용 전용이 이제 사계절보다는 밀어내는 힘이 한 3, 40%는 더 좋다. 네. 그리고 셀 조직 부분도 겨울에는 깨지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셀이. 네. 그런 깨지는 부분이 그 사계절용보다는 약 한 2, 30% 정도 그 셀 깨지는 부분을 좀 커버해 준다. 네네네. 이것 또한 물 스프레이 뿌려야 된다, 그죠? 네네. 물 스프레이 뿌리고 우레탄 폼을 쌓았을 때 발포가 터지면서 촘촘한 셀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발포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우레탄 폼 면을 절단을 해보면 발포가 된 그 촘촘한 셀이 이렇게 보이는 게 발포가 아주 잘 된 형태가 되는데 가끔씩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영하 뭐 5도 10도 되는데 15도 되는데 영하 15도라도 아니 그 온도에 물 스프레이 뿌리면 당장 어는데 그 겨울에 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우레탄 폼을 쌓으라는 게 말이 되냐? 맞는 말입니까? 그 차가운 물이면 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물이 빨리 얼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뭐 약간 미지근한 물이든지 너무 뜨거우면 또 폼에 또 형성되는 부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약간 미지근한 물, 그냥 약간 미지근한 물로만 써주시도 충분하고요. 얼지는 않고 그대로 수분이나 이런 게 공급이 되면서 셀 조직이 아주 만족스러운 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창호 공사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이거 해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우레탄 폼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물 스프레이 잘 안 들고 다녀요. 그 본드 성분이 있는데 물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게 본드 성분이 없어져서 왜 벽에 붙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폼은 본드 폼도 저희가 있지만은 일단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접착력이나 그다음 발포량이나 경화 속도가 기존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접착력도 높아지고. 네네. 접착력도 높아지고. 네네네. 자, 뭐 결론적으로 우레탄 폼 쏠 때는 물 스프레이가 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 쓰고 어떤 환경에 안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창호를 다루다 보니까 창호에 있어서 사실 뭐 슬라이딩 창이든 시스템 창이든 시공하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정석대로 시공을 얼마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 시스템 창을 시공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스템 창은 목조 주택에 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분 말씀이 목조 주택에는 나무가 썩기 때문에 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우레탄 폼을 안 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목조 주택이라도 물 스프레이 뿌리고 우레탄 폼을 쌓아야지. 시스템 창이 단열 성능 그리고 특히나 기밀 성능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네. 그걸 자랑으로 하는데 창틀 주변이 우레탄 폼에 물을 안 쏘면 그 공간은 절대 기밀이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 목조 주택에 그 물이 닿여서 썩으면 어떡할 거냐? 네. 일단 썩으면 책임지실 겁니까? 썩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이거 어차피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유럽에서 들어온 제품들이고 어차피 유럽은 저희 나라보다는 습기가 아주 많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습기가 많아도 물을 쏩니다. 목조 주택에도 많고요. 그럼 그 나라에는 물을 뿌리는 물만 뿌려도 뭐 목조가 다 상하면 그렇죠. 물을 왜 뿌리겠습니까? 유럽, 미국은 다 목조 주택인데 그럼 네. 물 스프레이는 절대 뿌릴 수가 네. 없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의 물이 목조를 상하게 하고 곰팡이를 생기게 할 정도의 물은 아닙니다. 저희가 완전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흩날릴 정도의 조금만 물 한 방울이든 두 방울 정도 요 정도만 곰곰한 해덜이라도 발포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저희 회사만 이렇게 폼에 물을 뿌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일회형 우레탄 폼은 수분 공급이 필수입니다. 99.9%는 뭐 기술력으로 커버되지만 나머지 0.1%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퍼포먼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레탄 사용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레탄 폼은 이렇게 링 부분이 있고요. 일단 처음에 링 부분을 따지 마시고요. 뒤집어서. 왜냐하면 가스가 위에 있고 액이 밑에 있으니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가스액하고 원료하고 이렇게 잘 섞여야 됩니다. 소리가 이런 건 찰랑찰랑이 아니고 계속 한 30회 정도 흔드시면 이게 둔탁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가스하고 원료하고 충분히 섞인 거예요. 이 정도에 충분히 섞여야지 발포나 이런 게 제대로 됩니다. 네네. 나오는 것도 좋고요. 네네. 특히 뭐 겨울일수록 더 그렇겠다, 그죠? 네. 한 30회 정도 흔드시고요. 그 다음에 링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구가 안 맞으면 이 옆으로 새는 방향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딱 밸브하고 요 장착되는 부분을 딱 넣으시고요. 이렇게 살살 조금만 돌리시면 돼요. 소리가 나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소리 나는 거는 폰건하고 이 폼의 밸브가 잘 열렸을 때 이런 소리 나죠. 한 군데라도 막히가 있으면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여기서 소리 나면 한 2바퀴 정도만 돌리시면 됩니다. 막 많이 돌린대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 까만 밸브가 있는데 밸브 고무가 터집니다. 그러면 또 옆으로 새겠죠? 예, 압력이 또 낮아지고 못 씁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항상 폼은 저희는 밸브가 없습니다. 왜 밸브가 없냐면 앞에도 말했지만 수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다 굳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간이 없습니다. 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뒤집어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예. 왜 뒤집어 쓰냐면 이렇게 쓰신 분들 많아요. 이렇게 쓰시면 왜 그러냐면 가스만 빠지고 액은 남아있어요. 그냥 잔량이 왜 나중에 무거운데 왜 폼이 안 나오지? 이러다 가스가 다 빠진 겁니다. 예. 요 컵을 2개 준비했는데 한쪽에는 물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 스프레이 없이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에서 우레탄 폼을 쏠 건데
물을 뭐 이 정도의 물방울만 정도 있어도 네. 물 없는 것보다는 이 발포나 경화 색깔 자체가 다릅니다. 네. 네네. 한번 보시죠. 일단 먼저 네. 넣어보겠습니다. 물 없는 비크부터 예, 물 먼저 없는 쓰겠습니다. 거 너무 맛있어. 밥반 싸도 쫙 부풀 것 같은데. 물기 있는 곳은 똑같이 그렇게 해서. 네. 또 이게 또 가게 아마 또 오해하신 분이 있으니까 이쪽에 더 채우겠습니다. 물이 없는 것에 더 많이 쏘 넣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는 사이에 사실 뿌리고 뭐 한 3분, 4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투명 컵이라서 자세히 보시면 물을 안 뿌린 데는 지금 여기가 벌집처럼 그냥 구멍이 숭숭숭 난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미세 발포가 일어나면서 촘촘하게 채워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안 보이는 창틀과 벽 사이에 우레탄 폼이 물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가득 채우게 되는 거고요. 물 스프레이를 안 뿌리면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내부에는 구멍이 숭숭 있어서 단열 효과, 기밀 효과가 빵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거 보시면 물을 뿌린 거, 물을 안 뿌린 거를 이제 제가 먼저 물을 뿌린 거보다 물이 안 뿌린 거를 제가 많이 쌌는데 보시면 지금 물을 뿌린 게 지금 발포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깔아앉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래 지금 폼이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이게 안쪽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요. 네네. 쪼그라든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씩 메워주고 있어요. 이 셀 자체가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요. 고객님들 중에도 그렇고 이 댓글에 보면 우레탄 폼을 왜 쏘냐 그저 싸구려 그거 쓰는데 그 단열 되냐 이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우레탄 폼이 단열재 여러 종류들 뭐 우리 아이소핑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최고 단열 성능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 케이스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는 기준을 어디에 따르냐면 LH 시방서에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열 전도율이 0.033 나옵니다. 네. 그 이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0.027, 먼저 0.025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작업자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0.22까지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는 원자재가 0.22이다 보니까 폼도 이것도 부자재도 0.22 맞춰야 된다는데 근데 저희 나라만 이렇게 열 전도율을 고집하는데 뭐 일본이나 다른 0.04까지도 괜찮아요. 네네. 자, 여기 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여기 보면은 바닥 부분에 이미 뭐 수축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뭐 내려 안으로 많이 들어갔고 이쪽은 사면을 이렇게 뺑 돌려봐도 바닥 부분이 가득 차고 있는 중이고 계속 차올라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그 우레탄 폼 쏠 때 물 스프레이 뿌리고 폼 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뭐 남 대표님이 유튜브 하시니 물 뿌리고 뭐 이런 시공 방법이나 알려주신 부분에 그거 필수입니다. 그 남 대표님 이야기 유튜브처럼 업체분들이 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레탄 폼에 대해서 이 전문가를 모시고 제가 이런 팩트 체크도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건축업에 계시는 분들 이번 영상 참고 많이 하셔서 이렇게 다른 결과의 내용이다라는 거 전해드리고 아무쪼록 이번 영상 창호공사 하실 때 우레탄 폼 사춤 물 스프레이 꼭 뿌려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창호공사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내장 뭐 어디든 우레탄 폼을 사용할 때 물 스프레이는 필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